반갑습니다. 뭐 우리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이렇게 들이댔습니다. 네,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네, 경기도 파주에서 왔고요. 올해로 24살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구직 청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탄핵 사태, 우리가 계몽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계엄을 우리가 대통령께서 했는 자체를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으셨는지. 계몽령 참 그 2030 세대가 만들어낸 말인 걸로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지금 우리와 같은 편에 있는 청년들의 거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사태의 심각성을 우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윤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그제서야 저도 사건에 눈을 뜨고 그제서야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고 조사를 하고 그제서야 저는 이렇게 눈을 뜬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계몽령이라는 말 자체에 굉장히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고 굉장히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무릎을 탁 칠만한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조어였다, 네이밍이었다 그런 생각까지 하셨군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동안 우리 시니어들은 뭐 8년 전에도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뭐 거리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어땠나요? 미안하지만 나이가 어렸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아마 대학생 초창기 때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을 그닥 좋게 보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저렇게 연세를 많이 드셨는데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사태를 알고 나서는 그 어르신들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던 게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하고 합세를 하는 사람이 극소수였던 것에 불과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엔 저도 나이도 어리기도 했고 저희 주변 사람들 거의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 휩쓸렸던 나머지 그분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그분들의 심경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쪽을 이제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하철, 그러니까 홍대나 명동같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거리에 가서 혼자서 1인 시위를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계신 젊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웃고 가더라도 의문을 가져서 저게 무슨 뜻이지? 뭐 스탑 더 스테이라 써있는 건 저거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찾아봄으로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에 그러고 있는 것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의 지난 뭐 어리석음에 대한 뭐 반성이자 또는 그런 만회의 뜻 지금이라도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되살리고자 인공호흡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뜻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맙고 진짜 훌륭해요.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아직까지 많이 못 견한 뭐 젊은 층도 많고 특히 4050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4050들 사실 때문에 좀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일어났는 이 사태에 대해서 보면 그동안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정치 인사들도 그렇고 언론 인사들도 그렇고 거의 다 일단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중국의 자본 그런 것이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서도 중국 공산당을 배격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세력을 내쫓지 않는 이상 그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좌편향된 언론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자꾸 하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이나 생각에 자꾸 의문을 던짐으로써 질문을 함으로써 계속 거기에 도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저희조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해서 그 보수 유튜버라든지 또는 뭐
성경과 관련된 책, 성경과 같은 종교 관련된 책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계속 찾아서 읽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중국의 이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 그때가 되면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랑 지금 실정이 되게 비슷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중국 공산당 쪽에 그 서버라든지 그런 게 개입이 돼서 부정한 방법으로 바이든 친중 성향을 띠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지금 저희랑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중국의 이 공산주의 사상, 이 공산당의 영향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같이 들고 있는 게 결국엔 미국도 우리나라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을 배척하고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한 명이라도 많은 분이 이 사태의 진실에 눈을 뜨고 세계를 조금 더 지금 여기 뭐 이재명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지금 당장 이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좌우지간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공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도 가고 서점에도 가고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도 좀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질문도 함으로써 공부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좌편향된 언론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너무 신의 그런 거 너무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나쁘다라는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그리고 그리고 불교 쪽의 스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도 절대 비싼 돈 갖다 바치지 마세요. 공산주의를 나쁘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공산주의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이 공산주의하고 계속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 가나 공산주의도 함께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맞서 싸움으로써 그들을 계속 밀어내고 몰아내기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좀 하십시오. 네, 좌편향된 언론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공부를 함으로써 본인만의 생각을 계속해서 갖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생각을 찾아가는 진실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한 번쯤은 같은 편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와 한 번쯤은 같은 편에 서게 된 다음에 이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모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내 일에 전념하면서 그때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 결론에 거의 도달한 것도 같아요. 예. 예. 네. 이번에 혹시 화교 문제, 네. 우리나라 화교들이 네. 상당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받아야 할 그 혜택을 네. 우리가 세금 낸 것을 네, 네. 그분들이 다 지금 챙기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꿀을 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꿀 많이 빨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화교는 드려요. 일단 뭐 혈통으로 치면 우리나라 조선 혈통인 거는 맞긴 맞습니다만은 국적도 그렇고 그리고 사상도 그렇고 그들은 명백히 중화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는 명백히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대한민국 땅에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의 기회를 뺏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의 일부를 떼어간 그 세금을 갖다가 중국 화교들한테 다 몰빵해주고 이거는 그냥 이 나라를 공산당에다 그냥 완전히 팔아넘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의견이 있다면은요, 우리한테 반박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한번 생각을 고쳐볼 테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화교들한테 그런 혜택을 절대 줘서는 안 되고요. 저들을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냥 자기들 나라로 그냥 돌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뭐 혜택을 받던가 해야지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설쳐냅니까? 이걸 우리는 그곳에서 혜택을 못 받고 그렇죠. 오히려 역효과는 역차별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빨리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중국 문제, 중국 CCP 문제, 네. 그리고 화교 문제, 여러 가지 자본과 모든 것을 가지고는 이것이
맞아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네, 맞아요. 중국이 상당히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타켓이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경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정선거. 일단은 우리나라 선거 투표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전자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식으로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북한 그리고 중국 서버 해킹, 그 사람 해커들의 그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화가 된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침략을 계속 해킹을 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당선이 되는 사람이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대만을 전쟁으로서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대만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대만은 그 투표를 처리하는 방식을 갖다가 우리나라처럼 전자식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 1등을 차지하는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을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장 선거 하듯이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더욱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만처럼 투표를 하고 네. 한 15분 후에 투표소가 된대요. 네네네네. 이동도 안 하고, 예. 투표하면 이동 안 하고, 네, 안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작업을 해서 네. 수작업 했는 그 숫자는 뭐 종합적으로 뭐 하면 되겠죠. 네네. 어떻게 보면 IT 왕국이 네. 그렇게 하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예, 대만. 하여튼 예, 그럼 감사하고요. 우리 젊은이로서 네. 우리 기성세대나 우리 외국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나라는 결국엔 어쩔 수 없는 약소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외세의 침략만 진짜 수천 번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의 침략, 러시아의 침략, 일본의 침략, 뭐 다른 서구권 국가들의 침략을 계속 받아온 국가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으로서 계속 앞으로 영광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요, 결국엔 이 외교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외교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하나하나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돈도 더 많이 벌고 국가의 세금도 더 많이 내서 나라의 힘을 더 키움으로써 미국, 뭐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안 나고요. 그리고 수출 수입만으로 먹고 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나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으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 같은 청년들은 뭐 부지런히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40대, 50대 선배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자식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더 똑똑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젊은 세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낼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정진하고 노력을 해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이 나라가 결국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까지 발전을 해올 수 있는 것도, 북한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100배 더 잘 살고 있는 이유도 북한 사람들은 잘 살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사나 안 사나, 열심히 노력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국가에서 다 배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완전히 종속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다른 점은 시민들이 국가에 종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긴 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살려면은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더 많은 혜택을 치르고 살려면은 그만큼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세금을 많이 내려면은 그만큼 우리가 더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수입을 늘려야 되거든요. 수입을 늘리려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법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피땀 흘리고 노력을 해서 더 나은 삶, 더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쟁취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이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같은 청년들에게도 좋은 기회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무조건 좋은 기회입니다. 몸 건강하시고 살아만 계신다면 이거 우리 대한민국만큼 기회가 많이 보장되는 나라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저보다 어려도 좋고 저랑 같아도 좋고 저보다 많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더 나은 삶을 향해 노력하는 것을 절대 멈추시면 안 되고요. 힘들 때는 조금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가 또 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 가셔야 되고, 절대 지금 삶이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벌도 없고 뭐 회사에서 잘렸고 비참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술만 마시고 그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공산주의가 탄생하는 겁니다. 나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고 피폐한데 저기 저 부자들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나, 저기 저 사람들 거를 다 뺏어가지고 우리끼리 공평하게 나눠서 쓰자, 이게 결국 공산주의의 발단이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내 삶을 미래에 절대 대입하지 마시고, 미래의 나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살고 악바리 같은 근성을 계속 내비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결국 나아질 것이고, 이것이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그 보배이자 그 보물이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보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잘 가꿔가지고 나중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늙을 건데 제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잘 가르쳐서 그거를 반드시 잘 가꾸어서 올바르게 보존된 상태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도록 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 대단히 진짜 훌륭하고 감사해요. 네. 생각도 좋고. 감사합니다. 진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기분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제 대통령께서 예. 반대로 복귀하셨잖아요. 예, 예. 대통령님께 응원의 한 말씀 네. 킥하게 한번 해주세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오셨다는 거를 제가 최근 들어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께서 속하신 국민의힘당을 지지해 오신 어르신들을 제가 지금까지 속으로 많이 욕하고 살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알고도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미처 몰랐고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쨌든 제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지금 거의 죽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을 맞이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제가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일하고 이제 시간이 남을 때마다 뭐 커피 마시고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런 시간을 전 그걸 다 포기했거든요. 진작부터. 그 시간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이제 대통령께 이렇게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 집안 사람들은 아직도 윤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도 윤 대통령 이렇게 풀려나셨는데 저 새끼 그냥 다시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틈에서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점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윤 대통령께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시는 만큼 저희도 함께 뒤따라서 이 행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사실 뭐 이번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뭐 2번, 3번 다 연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윤 대통령의 자유의지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노고에, 그리고 대통령의 그 목숨을 건 그 계엄령 선포, 저로서 한낱 청년으로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고, 앞으로도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와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이제는 윤 대통령님 곁에는 우리 20대, 30대 그리고 10대 청년들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렇게 응원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청년. 오늘 진짜 인터뷰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